아버지께서 세 아들에게 유산을 남기셨습니다. 큰아들에게는 논밭을, 둘째에게는 숨겨진 몫을, 막내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효심록이라는 비밀 장부를 만들어 두셨지요. 그 안에는 세 아들의 모든 행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효도를 했을까요? 많은 것을 받은 큰아들일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 막내 아들일까요? 이 이야기는 400년 전 조선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한 아버지와 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침 청송제 앞은 마을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 유산 나눈다던데 큰일 날 것 같아. 세 아들 중 모두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대감 어른께서 유산을 나누신다더군. 세 아들에게 말이지. 큰아들은 당연히 논밭을 받겠지. 둘째는 글쎄 서자니까 얼마나 받을까. 막내 양자는 후후 말할 것도 없고. 사랑채에서는 이천석 대감이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49, 100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지요. 안채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콜록콜록 부인께서 병환 중이셨습니다. 이때 청송제 대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세 아들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채로 들어온 세 아들. 맞이 이천석은 38. 비단 도포를 입고 있었으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의 무게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큰아들이라는 짐이 그를 짓눌렀지요. 둘째 이석주는 26. 회색 두루마기 차림이었습니다. 평생 서자 취급받았어. 이번엔 똑같이 받아야 해. 차별받은 세월이 그의 눈빛을 날카롭게 만들었습니다. 막내 박민수는 23. 무명옷을 입은 양자였습니다. 행랑채로 돌아온 그는 약탕관 앞에 앉았지요. 어머니의 약을 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대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젊은 여인이 들어왔지요. 19살 순이었습니다. 오빠, 제가 약재 구해올게요. 순이가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민수가 순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이 씨. 세 형제, 세 가지 욕망, 유산 분배를 앞두고 각자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랑채 처마 위 까치 한 마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깍, 깍, 깍. 까치가 3번 울었습니다. 사랑채 안 이천석 대감은 손에 든 장부를 천천히 펼쳤습니다. 효심록이라 적혀 있었지요. 아버지가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 시험으로 진짜 효자를 알게 될 것이다. 대감이 종을 쳤습니다. 땡, 땡. 하인이 달려왔지요. 세 아들을 사랑채로 모셔라. 예, 대감 어른. 세 아들이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운명의 시험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채 안. 세 아들이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천석 대감이 입을 열었지요. 오늘 너희들에게 유산을 나누어 주마. 세 아들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천석의 손이 떨렸고 석주는 침을 삼켰으며 민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천석아, 너는 맏아들이다. 너에게는 논밭 5 마지기를 주겠다. 대감이 토지 문서를 내밀었습니다. 천석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지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천석은 문서를 받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황금빛 논밭이 눈앞에 펼쳐지는 듯했지요. 석주야, 대감이 둘째를 불렀습니다. 석주의 눈빛이 번뜩였지요. 너는
아버지가 말을 멈췄습니다. 지금 당장 줄 것이 없다. 하지만 내 몫은 숨어 있다. 석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수야, 너는 어머니를 모셔라. 민수가 대답했지요. 예, 아버지. 유산 분배가 끝났습니다. 천석은 문서를 들고 기뻐하며 나갔고 석주는 주먹을 쥔 채 사랑채를 떠났지요. 민수는 행랑채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누워 기침을 하고 계셨지요. 콜록, 콜록. 민수는 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춥구나. 민수는 자신의 이불을 가져왔습니다.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덮어드렸지요. 자신은 누더기 이불을 덮었습니다. 몸이 떨렸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순이가 행랑채를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약재 보따리가 들려 있었지요. 오빠, 이걸로 어머니 약을 지어드려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순이 씨, 이건 괜찮아요. 우리 결혼하면 제가 어머니 모실게요. 두 사람의 손이 마주 잡혔습니다. 달빛이 그들을 비추었지요. 그 무렵 천석은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논밭을 확인하려던 그였지만 주막에 들렀지요. 도령님, 축하드립니다. 기생들이 둘러싸며 술을 권했습니다. 천석은 취기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하, 좋구나. 그때 한 선비가 다가왔습니다. 윤도령이었지요. 이 도령님, 오래간만이요. 천석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윤도령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런데 말이오, 자네 아버지께서 보증을 서셨다던데. 천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요? 천석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자네 아버지께서 마을 김서방에 빚 보증을 서셨다오. 그런데 그 자가 도망을 갔다더군. 얼마나 되는데요? 50냥이요. 천석의 손에서 술잔이 떨어졌습니다. 50냥이라니. 그는 벌떡 일어나 주막을 뛰쳐나갔지요. 기생들의 웃음소리만 뒤에 남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자 석주는 자신의 집에서 미친 듯이 뒤지고 있었습니다. 벽을 두드리고 마루를 뜯으며 궤짝을 열어 뒤졌지요. 분명 어딘가에 숨겨놨을 거야. 땀이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석주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았지요. 나도 아들인데 주먹으로 바닥을 쳤습니다. 왜 나만 이래야 하는 거야? 그의 아내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당신 손 좀 보세요. 석주의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지요. 찾을 때까지는 못 멈춰. 사흘째 밤이 깊어갔습니다. 석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지요. 그는 담을 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달빛 아래 그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지요. 아버지 방에 분명 뭔가 있을 거야. 사랑채 창문에 다가섰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았지요. 그때 사랑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석주는 숨을 죽였습니다. 이튿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 아들의 모습은 참으로 달랐지요. 천석은 숙취로 비틀거리며 일어났고 석주는 밤새 뒤지느라
핏발이 선 눈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는 새벽부터 어머니의 죽을 끓이고 있었지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는 산으로 갔습니다. 나무를 하기 위해서였지요. 도끼를 휘둘렀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손을 숨기며 나무를 계속 찍었지요. 장터에 가서 나무를 팔았습니다. 겨우 다푼을 받았습니다. 민수는 장터에서 인삼을 샀습니다. 다푼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손을 숨기며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약재가 싸게 나왔어요. 어머니가 민수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얘야, 손이 왜 이래? 민수는 얼른 손을 빼며 웃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니. 그날 밤 석주는 사랑채 창문 밖에서 숨죽이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아버지와 최영감의 대화가 들려왔지요. 대감 어른, 서자 도령의 유산은 정말 토지 문서와 금 50냥이옵니까? 그렇네. 하지만 효심을 보인 뒤에 줄 것이야. 석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석주는 사랑채를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말했지요. 여보, 내일부터 아버지께 효도를 하겠소.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리고 하루 3번 식사를 챙겨 드릴 거요. 아내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석주가 웃으며 대답했지요. 이제야 깨달았소. 효도가 먼저라는 걸. 같은 밤, 민수는 어머니 곁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기침이 심해졌기 때문이었지요. 콜록, 콜록. 민수는 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순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오빠, 제가 대신 지킬게요. 민수가 고개를 저었지요. 순이 씨는 가서 쉬세요. 제가 밤새 지킬게요. 이튿날 아침, 석주는 사랑채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공손하게 절을 했지요. 이천석 대감이 놀란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석주야, 웬일이냐? 이제부터 아침 저녁으로 문안을 드리고 식사를 챙겨 드리겠습니다. 대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그날 저녁, 민수는 대야에 따뜻한 물을 담아왔습니다. 어머니 발을 씻겨드리기 위해서였지요. 어머니, 발을 담그세요. 조심스럽게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어머니의 발은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갈라진 곳도 있었지요. 민수는 눈물을 참으며 부드럽게 씻겨드렸습니다. 평생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 같은 시각, 석주는 사랑채에서 아버지께 저녁 식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진지 드십시오. 대감이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석주야, 요즘 효심이 대단하구나. 석주는 공손히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아버지. 하지만 그의 눈빛은 사랑채 서랍장을 훑고 있었지요. 효심록이 어디 있을지 찾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석주는 기회를 노렸습니다. 아버지가 안채에 계실 때였지요. 사랑채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한 권의 장부를 발견했지요. 효심록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 순간 석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효심록에는 석주의 행적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석주, 아침 문안 드림. 석주, 저녁 식사 올림. 석주, 아버지, 의복 챙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석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아버지께서 다 보고 계셨어. 장부를 덮으며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지요. 조금만 더 하면 유산은 내 것이야. 그날 밤 민수는 마당에 홀로 나와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두 손을 모았지요. 하늘에 계신 분께 비옵니다. 어머니께서 쾌차하시도록 이 몸이 대신 아프게 해주십시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순이가 멀리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지요. 가슴이 뭉클해져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뒤 천석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요. 빚쟁이들이 집까지 찾아왔던 것입니다. 50냥을 당장 갚지 못하면 논밭에 압류하겠소. 천석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하지만 빚쟁이들은 냉정했지요. 이틀 안에 갚지 못하면 땅을 가져가겠소. 같은 날, 석주는 다시 효심록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읽기 위해서였지요. 그런데 장부 뒤편에 낯선 글씨가 있었습니다. 최영감이 적은 것이었지요. 민수 도령, 밤마다 어머니 간병, 손에 피 나도록 나무하여, 약재 구함, 어머니 발 씻김, 밤하늘의 기도. 석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석주는 효심록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이게 무슨, 이럴 수가. 미친 듯이 웃다가 울기 시작했지요. 내가 진 거야? 아무것도 아닌 양자에게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아내가 달려와 석주를 안았지요. 여보, 그만해요. 석주는 아내 품에서 통곡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천석은 사랑채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아버지,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50냥만 빌려주시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대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천석아, 그 빚은 내가 스스로 갚아야 한다. 천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제 땅은. 그날 오후 석주가 사랑채로 들어왔습니다. 효심록을 손에 쥐고 있었지요. 아버지, 이게 무엇입니까? 대감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석주야, 그건 제가 한 모든 것이 헛된 것이었습니까? 민수는 양자일 뿐인데. 석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감이 조용히 말했지요. 석주야, 효도는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석주는 사랑채를 나왔습니다. 마당에서 민수와 마주쳤지요. 민수는 약탕관을 들고 있었습니다. 석주가 다가가 민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너, 내가 뭐라고 형보다 나은 척을 해. 민수는 놀라며 말했지요. 형님, 무슨 말씀을. 입 닥쳐. 양자 주제에 순이가 달려와 석주를 말렸습니다. 그날 밤 천석은 주막에 앉아 있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한숨을 쉬고 있었지요. 윤도령이 다가왔습니다. 이 도령님, 들으니 곤란한 처지에 계시다던데요.
천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막내 동생이 부잣집 딸과 혼인하면 혼수로 50냥은 나오지 않겠소. 천석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이튿날 순이는 장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석이 순이를 찾아왔지요. 순이 씨, 잠깐 이야기 좀 합시다.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련님, 무슨 일이십니까? 민수가 좋은 혼처를 만났습니다. 부잣집 딸과 혼인하면 어머니 병을 고칠 수 있소. 순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날 저녁 천석은 민수를 불러냈습니다. 민수야, 내게 좋은 소식이 있다. 부잣집에서 혼담이 왔어. 민수가 고개를 저었지요. 형님, 저는 순이와 혼인하기로 했습니다. 천석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민수야, 어머니 생각은 안 하느냐? 그 혼수로 어머니 병을 고칠 수 있단 말이다.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민수를 찾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오빠,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을 위해서라면 제가 물러날게요. 민수가 순이를 안았습니다. 순이 씨, 안 돼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하지만 어머님께서 다른 방법을 찾을게요. 반드시 우리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어머니의 병이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콜록, 콜록. 기침이 멈추지 않았지요. 민수가 급히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가 가까스로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하단다. 그리고 다시 의식을 잃었지요. 민수는 절규했습니다. 어머니, 민수는 어머니를 순이에게 맡기고 사랑채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아버지, 제발 어머니를 살려주십시오.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대감이 민수를 일으켰습니다. 민수야, 일어나거라. 내가 다 알고 있다. 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알고 계셨습니까?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최영감이 다 보고했다. 내가 한 모든 것을. 그날 오후 빚쟁이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천석의 집에 압류 문서를 붙이기 시작했지요. 이제 이 땅은 우리 것이오. 천석은 마당에 주저앉아 하늘을 보며 웃었습니다. 하하하. 미친 듯한 웃음이었지요. 그의 아내가 달려와 천석을 안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대감은 석주를 불렀습니다. 석주야, 내가 효심록을 훔쳐봤다는 것을 알고 있다. 석주가 고개를 숙였지요. 그리고 민수에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도 말이다. 대감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너는 이 집을 떠나라.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석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하지만 대감은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대감이 직접 영희를 데려왔습니다. 최고의 약재와 함께였지요. 이 어머니를 잘 치료해 드리시오. 명희가 어머니를 진맥했습니다. 대감 어른, 좋은 약재만 있으면 쾌차하실 것입니다. 민수가 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지요. 아버지, 은혜를 어찌 갚겠습니까? 대감이 민수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내 효심이 이미 다 갚았다. 며칠 뒤 윤도령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천석과 석주를 불러 모았지요. 두 분께게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소. 민수를 없애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겠소. 천석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너무 위험한. 하지만 석주의 눈빛이 흔들렸지요. 어떻게 하면 돼요? 윤도령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간단하오. 민수가 사고를 당하면 되는 것이지. 그날 밤 민수는 약재를 구하러 산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드릴 보약을 위해서였지요. 갑자기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복면을 쓴 사내였지요. 내가 민수냐? 민수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십니까? 사내가 칼을 꺼냈습니다.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다. 민수는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산길은 어두웠고 사내는 빨랐지요. 민수가 넘어지며 절벽 끝에 매달렸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바로 그때 멈춰라.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대감이 최영감과 함께 나타났지요. 복면 사내는 놀라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최영감이 재빨리 민수를 끌어올렸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대감이 복면을 벗겼습니다. 그 안에는 석주가 고용한 자객이 있었지요. 민수가 대감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목숨을 구해주셨습니다. 대감이 민수를 일으켰습니다. 민수야,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이튿날, 대감은 온 가족을 사랑채로 불러 모았습니다. 석주는 포승줄에 묶여 있었지요. 대감이 효심록을 펼쳤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기록이 있다. 하나는 보이는 효도, 하나는 보이지 않는 효도다. 모두가 숨 죽여 들었습니다. 석주는 15번 문안을 드렸고 민수는 단 한 번도 문안을 드리지 않았다. 대감이 효심록에 다음 장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최영감이 기록한 또 다른 내용이 있다. 민수는 밤마다 어머니를 지켰고 손에 피가 나도록 나무를 했으며 어머니의 발을 씻겼고 하늘에 자신의 목숨을 바치며 기도했다. 민수가 놀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였다. 이것이 진정한 효도다. 석주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대감이 민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수야, 내가 진정한 내 아들이다.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지요. 아버지, 대감이 민수를 일으켰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이 집의 정식 아들이며 모든 유산의 정당한 상속자다. 석주는 포승줄에 묶인 채 끌려 나갔습니다. 온 가족이 민수에게 절을 올렸지요. 그날 저녁, 대감은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석주는 살인 미수와 아버지를 속인 죄로 영구 추방한다. 천석은 땅을 모두 잃었으니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거라. 윤도령은 관가에 넘긴다. 석주와 윤도령은 관하로 끌려갔습니다. 천석은 빈손으로 집을 떠났지요. 대감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내가 순이와 혼인하는 것을 허락한다. 그리고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셔라. 민수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순이가 달려와 민수의 손을 잡았지요.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한 달 뒤,
민수와 순이의 혼례가 열렸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축하했지요. 민수의 어머니는 완전히 회복하여 아들의 혼례를 지켜보았습니다. 대감이 두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하고, 진정한 사랑은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 민수와 순이는 깊이 절을 올렸지요. 그날 밤, 민수는 하늘을 보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셔서. 옛말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민수의 진심 어린 효도가 마침내 하늘을 감동시킨 것이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